이번 시간은 3도 완전 방실 차단, 컴플리트 AV 블락의 심전도, 기본 형태 및 응용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완전 방실 차단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가는 길목이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인데요. 정상 심장에서는 SA 노드라고 하는 동방결절에서 흥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흥분이 방실 쪽으로 이제 전도가 될 텐데, 일단 심방 쪽으로 전도가 될 때 피파가 만들어지고 방실 결절을 통과해서, 그리고 심실 쪽으로 전도가 될 텐데, 일단 탈분극 시기에서는 QRS가 만들어지고 재분극일 때 T파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P파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QRS, T파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 방실 차단, 뭔가 차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일단 P파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이 동방결절의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계속 이제 흥분이 만들어질 거고 심방으로 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P파는 똑같이 만들어질 텐데, 문제는 QRS입니다. QRS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QRS가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완전 방실 차단의 심전도인데요. 그럼 이 QRS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 자, 우리 심장은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QRS를 만들 수 있는, 즉 이 심실을 어떻게든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심실을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동방결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방결절에서 흥분이 차단이 되더라도 이 아래쪽에도 흥분을 만들 수가 있는 장소가 있죠. 방실 이음부 쪽, 심실 쪽에서도 고유의 흥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차단이 되더라도 일단 방실 이음부 쪽, 더 밑에서 차단됐다면 심실 쪽에서 흥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심실을 뛰게 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뿜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전장치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 SA 노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든 이 흥분을 만들었다. 이스케이프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탈박동이라고 합니다. 즉 이 QRS는요, 결국 이 피파 다음에 이어지는 흥분의 전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진 흥분이라고 하는 거죠. SA 노드가 아니라 방실 이음부나 심실 쪽에서 만들어낸 QR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피파와 QRS는 따로 놓을 수밖에 없겠죠. 흥분 생성 자체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PPRR 간격은 일정합니다. P와 QRS는 따로 놓겠지만 어떻게든 P가 만들어낸 장소는 자기만의 고유한 박동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겠죠. QRS도 마찬가지입니다. QRS도 자기만의 규칙적인 박동을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P끼리의 간격, 그리고 이제 QRS 간격, RR 간격 자체는 일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시간이죠. 당연히 가장 위쪽인 SA 노드가 흥분 생성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는 제일 짧겠죠. 그래서 비교한다면 PP 간격이 가장 짧을 겁니다. RR 간격은 길겠죠. 바꿔 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P의 출현 횟수가 QRS보다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차단 부위가 낮을수록 QRS군의 폭은 넓어질 것이고 심박동수는 작아집니다. 왜냐면 이 아래쪽에 이 이스케이프 빛일수록요, 그러니까 흥분 생성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SA 노드가 가장 빠른 장소이기 때문에 원래도 얘네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차단이 돼서 여기서 흥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이 고유 박동 자체가요, 더 느립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심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QRS는 굉장히 잘 보이죠. 그런데 QRS 앞에 선행하는 피파가 안 보이고요. QRS 다음에 나오는 T파가 이상하게 생겼죠. 봉오리가 2개짜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지금 QRS와 피파가 따로 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QRS T를 볼 텐데, 지금 이게 정상적인 QRS와 T의 간격이자 또 정상적인 T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둘 중에 봉우리 2개 중에
앞쪽에 있는 게 P파 같아요. 그리고 다음 P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지 추론을 해봤을 때, 자, QRS 모형 한번 볼게요. QRS끼리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얘는 다르게 생겼죠. QRS가 시작할 때 뭔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P파 같아요. 자, 다시 찍어 볼게요. 이게 지금 P고 이게 지금 P가 QRS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잘 보이죠? 이게 이제 T니까 P가 여기 찍힌 겁니다. 그리고 다음 P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다른 T랑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얘는 많이 솟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파랑 완전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찍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P파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QRS랑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P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찍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파 간의 간격은 한 요 정도, 4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4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PP 간격은 일정하다. 그리고 SA 노드가 만들어내는 흥분 속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4칸 정도라고 어림잡아 볼 때 75bpm 정도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QRS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QRS죠. RR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4칸, 3칸 정도 되는 것 같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당연히 PP 간격보다는 RR 간격이 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면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흥분 자체가 SA 노드보다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QRS 간격 자체가 내로하죠. 따라서 이거는 심실 쪽이라기보다는요, 방실 이음부 쪽에서 만들어진 흥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션에서 만들어졌다. 정셔널 이스케이프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탈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형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방세동과 3도 완전 방실 차단 합쳐져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심방세동 하면은 막 이제 삐쭉삐쭉하는 이 스몰 F파랑 또 뭘 알고 있죠? 확실한 P파가 없죠. 거기다가 이 RR 간격 자체가 불규칙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심방세동의 소견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QRS가 굉장히 규칙적인 거 알 수 있죠. RR 간격이 규칙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3도 완전 방실 차단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불규칙한 이 스몰 F파가 심실로 전도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결국 이탈박동이 따로 생긴 거고요. 그래서 RR 간격이 규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실 쪽이나 방실 이음부 쪽에서 따로 이제 또 흥분을 만들고 그 흥분 자체는 느리더라도 규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적이게 된 거죠. 자,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건요, 이 스몰 F파가 심실로 전도가 되는데 방실 결절이 거르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규칙성 없이 걸렀기 때문에 어떤 애는 4대1로 전도가 되고 어떤 애는 5대1로 전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RR 간격이 불규칙해졌던 거죠. 그런데 일단 방에서 실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 새로운 흥분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RR 간격이 규칙적이면서 스몰 F가 동반이 된 굉장히 희한한 형태의 심전도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방세동과 완전 방실 차단이 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심전도는 제가 최근에 카페에서 출제했던 문항이랑 동일한데요. 임페리얼 스템인 건 다들 맞추셨어요, 거의. 자, 왜냐면 리드2, 리드3, AVF에서 ST 분절이 상승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리드들에서 지금 뒤집혀 있습니다. 이거는 상보적인 리드에서 뒤집힌 거기 때문에 레시프로칼 체인지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전형적인 하벽부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완전 방실 차단인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리드2에서 볼 텐데 P파부터 역시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QRS 잘 보이고 있죠. QRS에 지금 ST가 상승이 됐고 T파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피파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피파가 여기 있는데요. 자, 사실 여기서 뭔가 이제 삐쭉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피파가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은 약간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 있죠.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뭔가 살짝 튀어나왔죠. 지금 이게 피파입니다. 그리고 또 피파가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피파가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거랑 비교해 가면서 피파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피파 잘 보이네요. 요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파는 자기만의 따로 놀고 있고 QRS는 자기만의 따로 놀고 있고 결국 이게 전형적인 컴플리트 AV 블락의 심전도 소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보이는 피파만 찾아놓고는 그 다음에 QRS는 잘 보이죠. PR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면서 갑자기 차단이 됐죠. 이건 뭐죠? 이것만 봤을 때는 타입 1 2도 방식 차단이잖아요. 이걸 많이 골라서 틀리셨더라고요. 자, 이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PP 간격은 뭡니까? 이건 뭐고요? 이건 우리가 사이에 있는 P를 안 찾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때 이런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완전 방실 차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응용을 하더라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또 피파를 여러분들의 추론을 통해서 차분하게 찾아가시는 과정, 훈련을 하신다면 서서히 이제 보는 눈이 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